안녕하세요, 서우터반입니다. 오늘 서우터반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처음 촬영하는 날인데 지난번 나와주셨던 카이엔 쿠페와 A6 차주님을 모셨습니다. 왜 모셨냐면 저희가 댓글에 대체 차주님들 직업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은 카이엔 쿠페 차주님을 모시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엔 쿠페랑 A6 차주 인터뷰 진행했던 39살 이선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뵙습니다. 저희 댓글에 굉장히 그 질문들이 많았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시냐?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때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용인에서 내 인생 최고의 족발이라는 개인상으로 기흥하고 수지 두 군데에서 매장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용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족발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1등이라고 하는데 1등 인정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판매량으로는 네. 많이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달의 땡족이라고 네. 한번 봤어요. 봤는데 거기 자부심 있게 기흥구 1등이라고 써두셨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쓰신 거죠? 예, 제가 쓴 거 맞고요. 손님들한테는 어떻게든 네. 저희 매장을 홍보하고 자랑을 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써놓긴 했는데 자영업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매장도 많이 성장을 했고 직원들도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정직원들도 있고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는데 매장 두 군데 해가지고 저 빼고 3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창업을 하시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8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제 고참들을 보면 고참들의 현재 생활이 제 미래의 모습하고 거의 일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흔히들 장난식으로 기승전 치킨집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은퇴하면 치킨집이다. 네. 이제 우리나라 회사는 4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진짜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임원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회사에서 좀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제 한 50살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퇴직금에 보태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지만 그냥 붙어서 일하는. 네. 근데 그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60, 70이 돼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회사 생활을 해서는 그때까지 월급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자영업 쪽으로 일찍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고 재밌는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족발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족발이라는 업종 자체가 요식업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족발을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만큼 이제 레시피에 대한 부분도 다른 음식에 비해서 조금 덜 대중화되어 있고 네. 또 집에서 해먹기도 쉽지 않고 네. 개인이 간단히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이유도 되지만 저는 이제 개인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체인점처럼 이제 다 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고 저만의 이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회사를 나와서 창업하기 직전까지 총 기간은 2년 정도 됐고요. 이제 그 2년 동안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정도 족발집 직원으로 세 군데에서 근무를 했고요. 한 군데 그만두고 다음 직장에 취직하기 공백이나 네. 아니면 일하는 와중에 이제 쉬는 날 같은 경우에 좀 수소문을 해가지고 파출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일용직으로 이제 일손이 필요한 족발집이 있을 경우에 좀 알아봐서 제가 가서 좀 경험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이제 다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족발 여행기가 시작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창업하기 전에 제가 단 하루라도 이제 근무한 족발집 때까지 따져보면 10군데 이상에서 이제 좀 경험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 족발에 대한 열정으로 족발 배우기 위해서 네. 야, 역시 그 창업을 하는 게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창업 준비하는 기간에도 결혼도 했었고 또 아이도 2명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대부분의 족발집들은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이 주 6일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근무 시간도 하루에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일주일에 6일 정도는 거의 집에서 생활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2명이 있어도 아빠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그날도 이제 집에서 좀 쉬거나 애들을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서 준비 기간에는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그 하루 쉬는 날에도 다른 족발집을 수소문해서 경험해보고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그게 아니면 족발을 먹어보러 간다던가 다른 지역에 그런 과정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피곤하고 좀 고된 생활이긴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를 함께 이기고 버텨준 게 아닐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이프는 따로 직장 생활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준비 기간에 직원으로 생활하면서는 이제 월급이 크지 않잖아요. 네. 적은 월급도 그렇고 집안일이나 이제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이제 와이프가 가정을 전담으로 이제 책임져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몸도 굉장히 많이 상하셨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거의 365일 일하고 네. 직원으로 일할 때는 12시간씩만 일했고요. 창업한 다음부터는 가게가 자리 잡기 전까지 한 2년 정도는 제가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를 어우. 365일 일을 했어요. 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매장에서 네. 뭔가 일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제 면역 기능이나 몸의 건강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이상도 좀 생기고 갑상선 질환이 생겨가지고 6개월 만에 살이 20kg가 빠져버리고 예, 다시 6개월 만에 살이 20kg 막 찌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상호에 네. 인생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인생이 들어갈 만하네요. 이게 너무 하고 싶은 일이니까 네.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네. 또 회사 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보다는 급여를 받기 위한 지루한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목표가 생기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하면 회사 생활과는 다르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열심히 한 부분들이 그대로 결과로 나한테 돌아오다 보니까 좀 참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카이엔 쿠페도 사시고. 네. 저희 자동차 채널이다 보니까. 네, A6도 사시고. 네. 근데 이거는 이어지는 질문은 아닌데 별도 질문입니다. 카이엔 쿠페를 사시고 A6도 타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족발 장사 많이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현실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족발이 이렇게 저렴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1인분씩 파는 음식이 아니고 대짜, 중짜, 특대 뭐 이렇게 네. 사이즈로 팔다 보니까 단가가 막 3만 원대, 4만 원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네.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외식업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최종 계산하게 되는 비용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 비싼 음식은 또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인분씩 판매하는 음식들은 뭐 삼겹살만 해도 13,000원, 14,000원씩 하잖아요. 네, 요즘 그렇죠. 그래서 결국 3, 4명이서 이제 가서 먹다 보면 오히려 족발은 실제 계산할 때는 저렴하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매장에 단체 손님도 많이 오시는데 대표분들이 와서 네.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때 좀 많이 놀라세요. 이거밖에 안 나오셨냐고. 삼겹살 먹으러 갔을 때랑 이거를 해보셨을 이제 때? 삼겹살 먹으러 가면 이제 술하고 막 이렇게 먹게 되면 뭐 1인당 한 3, 4만 원 이상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족발집은 적당히 먹으면 1인당 2만 원이 넘기가 쉽지 않고요. 진짜 많이 드시는 분들도 한 3만 원이 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직원만 해도 이제 회식하러 네. 삼겹살집 가면 막 1인당 5만 원씩 먹거든요. 막 3, 4인분씩 먹고. 술 막 먹고 하다 보면 네. 그래서 저렴한 음식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막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음. 마진율이 좋은 업종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모든 매출 부분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잖아요. 세금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판매량도 많다 보니까 직원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아요.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의 인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나가. 엄청 나오게 되고 바쁜 매장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급여도 다른 데보다 더 신경 써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그렇게 좋은 업종은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정도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족발은 이 정도 팔면 이 정도 남는다. 예를 들면 요식업을 하면 예전에는 식자재 원가를 매출의 30%를 잡아야 된다. 30%를 네. 넘기면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요. 인건비는 매출의 20%를 넘기면 안 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족발집도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네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식자재 원가 같은 옛날 30%는 옛말이고요. 지금 족발 같은 경우는 40% 밑으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예요. 네, 대부분 40%가 넘어가는 집들이 많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직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20%만 써도 많이 쓴다 그랬고요. 지금도 이제 홀을 전용으로 하는 뭐 일반적인 고깃집들이나 네. 이런 데는 보통 많이 써도 20%를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배달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30%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인건비만. 인건비. 예, 세금도 종합소득세랑 부가세랑 하다 보면 거의 1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고정비들이 있잖아요. 네. 월세라든지 월세, 뭐 관리비. 공과금, 직원들 식대. 네. 맨 처음에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이제 보수할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이제 지출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 한 달에 막 1억씩 팔더라도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남는 게 진짜 별로 없네요.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출 대비 마진율이 10%라고 쳤을 때 네. 1,000만 원을 팔면 10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네. 1억을 팔게 되면 1,000만 원이 남게 되는 거니까 마진율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많지 않고 타 업종에 비해서 마진율이 좋은 업종은 아니지만 또 족발의 장점이 또 있어요. 네네. 장점이라고 할 거는 삼겹살이나 다른 고깃집 같은 경우는 주로 홀 매출이잖아요. 근데 족발은 홀하고 포장하고 배달이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네. 몇 안 되는 업종이거든요.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을 안 하던 업종들도 많이 하기 시작했지만 전통적인 배달 업종들의 배달 매출을 따라잡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로 이만큼의 매출을 하는 것보다 족발을 같은 노력을 하면 매출이 좀 더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적더라도 매출이 커져버리니까 실제로 순이익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모든 족발집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지금. 모든 매장이 다 잘 되면 정말 뭐 누구나 다 하겠죠. 그리고 뭐 어떤 분야든 살아남는 업체가 있고 죽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참 생각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사업을 하면 어떤 게 좋은지. 직장 생활을 저도 8년 해봤잖아요. 성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내가 뭔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엔지니어도 했었고 네. 또 마지막에는 영업도 했었거든요. 뭔가 선택을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팀장, 부서장, 네. 임원, 대표이사까지 다 결제가 들어가야 돼요. 절차를 밟아서. 네.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이 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고 생각을 하더라도 윗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제가 안 지는 경우가 많지만 네. 윗분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회사를 나올 때는 그런 게 더 심해져가지고 제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1억짜리 장비를 팔기 위해서 2만 원이 필요했어요. 제가 병원 영업을 했었는데 병원에 의료기기를 1억짜리를 파는데 원장이 2만 원짜리 소모품을 같이 하나 달라 그랬는데 네. 그거를 결제받기 위해서 일주일이 걸렸어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네. 이제 실물을 뛰는 입장에서는 너무 네. 답답했던 거예요.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네. 팔아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내가 먼저 그런 지출들을 다 쓰고 후결제를 하기에도 자료 증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네. 사비로 자꾸 저한테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사비로까지. 네. 저는 이제 실물을 뛴 입장에서 그게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 좋은 거는 물론 책임은 제가 다 지지만 제가 확신해갖고 제가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결정에 의해서 다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보답이 회사는 그냥 급여 정도로 돌아오지만 사업은 그거에 대한 보답이 다 100% 나한테 돌아오다 보니까 보답도 클 수 있고 대신 이제 책임에 대한 위험 부담도 있지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단점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단점으로 보면 되겠네. 그쵸. 이제 자영업을 특히 요식업을 하게 되면 자리 잡지 못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까지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회사를 나올 때 회사분들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이놈의 회사 그만 다니고 싶다고. 네. 근데 주변에 많아요. 네, 많아요. 네. 말로만 하고 실천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되고 가족의 인생까지 걸고 뭔가 네. 도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나올 때는 진짜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서 잘 안 되더라도 투잡, 쓰리잡을 해서라도 요즘에는 또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내 몸 열심히 굴리면 가족들이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은 어렵지 않거든요. 내 몸을 많이 쓰는 업종들에 가다 보면 그래도 회사 월급 수준의 소득은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진짜 안 되는 경우에는 난 그렇게 해서라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각오였던 것 같아요. 큰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를 나와서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맞아요. 때도 주변에 정말 많아요. 때려치겠다, 뭐 난 이거 하겠다 하는데 그 결정을 못하는 게 사실은 불안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불안감을 이겨내고 결정을 했을 때 앞으로 따라올 미래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참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현재 연 매출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계신지. 그냥 솔직한 말씀드리면 제가 매장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본점 1호점이 1년 동안 한 17억 정도 했고요. 17억이요? 네. 네. 그리고 2호점은요? 2호점은 이제 오픈한 지 7개월째예요. 네. 평균 매출이 9천에서 1억 정도 사이 나오고 있어요. 월 매출. 네네. 그래서 이제 1년으로 치면 두 군데 합쳐서 한 25억에서 27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매출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네, 매출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정말 노력의 결과이지 않을까? 또 지금은 가게 규모가 너무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가게가 운영이 되질도 않아요. 네, 직원 한 달에 인건비만 해도 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알바생들은 이제 정직원처럼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뭐 4시간, 5시간씩 일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절약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인건비 지출도 많고 네. 또 세금도 1년에 몇 억대로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게 같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먹어봤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살이 찌기까지 많이 먹어봐야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경험이 저도 굉장히 그 깊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맛으로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조언하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직장 생활로 아이들이 다 크고 뒷바라지 할 때까지 소득을 계속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환경상.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노력할 자신이 있다면 창업을 계획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요식업이 흔히들 막 뉴스나 기사에 보면 뭐 3년 내 피업률이 뭐 90%다. 대부분 요식업을 하면 망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폐업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요식업을 하면서 또 이제 이 업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만나다 보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를 제대로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뭐 족발집 하면 뭐 하루에 한 20개 파는 거 아니야? 뭐 한 3만 원짜리 20개 팔면 뭐 한 만 원씩 남을 거고 그러면 한 달에 몇백 벌겠지 막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족발집 창업해가지고 하루에 한 개도 못 파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10개도 못 파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 진짜 가게세도 못 내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알바 뛰고 직원 뛰는 게 훨씬 많이 집에 돈을 갖다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창업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지인 통해가지고 아니면 어디 폐업하는 족발집 사장님이 레시피를 줬다. 네. 그래서 메모지 하나에 뭐 몇 그램 적혀있는 걸 가져와서 네. 나 이게 있으니까 창업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네. 족발 커뮤니티도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창업할 계획이다 하면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 보면 가게부터 계약해놓고 족발 삶으려면 어디서 배워야 하나요? 막 계약을 해놓고. 네, 그러면서 되게 많아요, 진짜. 네. 족발 계약해놓고 다음 달에 창업해야 되는데 족발을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어디가 괜찮을까요?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폐업률이 90%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제대로 준비하시고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창업하신 분들만 분모에 둔다면 폐업률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시면 진짜 그게 결과로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네. 창업하시려는 계획이신 분들은 진짜 경쟁이 심한 전쟁터라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체계적으로 자기 모든 걸 걸고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매장을 2개 운영하고 있어서 이거를 계속 안정적으로, 이게 반짝했다 사라지는 음식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롱런하는 음식점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는 진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애도 있고요. 갓 제대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처자식이 있는 가장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 가게에서 근무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급여 부분이나 복지 부분이나 근무 시간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생각이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직원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배워서 자기 매장들을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나중에 요식업 대표가 될 수 있게 좀 지원을 많이 해줄 생각이에요. 사람을 세우시는 일까지 생각하시는 정말 멋진 대표님이십니다. 저도 밑에 들어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을 정도로 감탄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멋지게 성공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이 요식업이 족발집뿐만 아니라 진짜 힘들거든요. 네. 저희 직원들도 다른 데보다는 좀 애써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들어요, 요식업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힘든 만큼 나중에 좀 보답이 되고 좀 보람이 되고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좀 같이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 인생이 들어갈 만하다. 정말 오늘 인터뷰 하는 데는 쉽지가 않구나, 창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조언해주신 이런 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철저히 잘 준비를 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제 차주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이게 또 어쩌다 보니까 제 직업 소개까지 하게 됐는데, 일단은 서우터반 채널에서 새로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의 첫 번째 네. 게스트로 좀 출연하게 돼서 재밌었고요. 네. 영광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컨텐츠 많이 개발하셔서 채널도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준비한 컨텐츠 직업군 인터뷰였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차주님들을 만나 뵙게 될 거고,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또 이렇게 차주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직업군에 대한 인터뷰도 많이 준비해서 저희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도록 영상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터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